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달러 및 미국의 단기 국채와 연동이 된다.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 망 위에다가 얹혀진다. 이더리움, 솔라나, 아비트럼, 아발란체, 폴리곤, 옵티미즘, 베이스 네트워크 위에 발행이 됐다. 1번은요. 이게 지금 미국 달러나 미국의 단기 국채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이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사실 자산 토큰화의 1단계는요. 미국의 국채, 미국의 달러를 토큰화 시켜서 어디망 위에 이더리움, 솔라나, 아비트럼, 아발란체, 폴리곤 등등 그 위에 얹힌 거죠. 이게 토큰화 1단계예요. 2단계는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미국의 핫한 주식들 위주로 블록체인 위에다 얹혀놓고 팔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국채만 파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채권이 많습니다. 부동산, NFT 등등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 디지털 가치를 이동할 망했다 얹혀서 전 세계에 팔겠죠.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를 그냥 아주 넓은 범위에서 얘기를 그냥 드리면 디지털 가치가 이동할 그 고속도로 망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지금 그 망 외에 쓰이는 별도의 이제 알트코인도 실은 많이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테더에서 전 백악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영입했습니다. 보 하인즈. 백악관에서 이거 지금 퇴사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했더니 테더로 갔습니다. 보 하인즈의 영입은 미국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테더의 의지다. 원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고위 정부의 공무원을 회사, 이제 민간 기업으로 영입하는 것은 이제 몸값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 관계가 있겠죠. 인맥이 있겠죠. 로비 할 수 있겠죠. 정보력 많이 있겠죠. 특히 그 정부에서 어제 그 고위직을 그만둔 게 얼마 전이라면 뜨끈뜨끈하다면 정보력, 인맥이 살아있겠죠. 이거 갖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테더뿐만 아니고 테더가 지금 보통이 아닌 거예요. 테더뿐만 아니라 지금 크립토에 있는 이 회사들, 지금 미국에서 움직이는 이 상황 자체가요. 실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 크립토의 상승세가 좋은 이 방향성이 특히 트럼프 임기 좀 이제 꽃을 피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퇴직금에서 자금이 콸콸 흘러나온다. 비트코인 20만 달러 시대가 오나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금에 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비트와이즈의 어떤 유럽 쪽의 총괄 그 리서치 대표는 미국의 퇴직연금 코인 투자는 현물 ETF 승인보다 더 영향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의 1% 금액만 코인에 들어와도 한화 170조 원에 달하는 신규 자본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이르면 올해 가을쯤 시작이 된답니다.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같은 시기에 미 연준이 또 뭐합니까? 금리를 인하할 경우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안전 자산일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7, 8천까지는 갈 수 있다. 올 가을쯤 시작을 하면 겨울쯤 피크를 찍을까요? 아니면 해가 넘어갈까요? 그러면 또 슈퍼 사이클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방향성을 맞춰서 크게 베팅하는 거, 특히 이제 레버리지 빚을 내서 하는 건요. 잘 되면 좋잖아요. 안 됐을 때는 끝나는 겁니다. 안 됐을 때 끝나는 투자를 하시면 실은 안 돼요. 생존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냐?
타이밍은 뭐 제가 뒤쪽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뭐 단타의 귀재라고 하는 친구들도 이제 승률이라고 하는 게 70에서 80% 왔다 갔다 합니다. 틀릴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코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 오를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다만 언제 피크를 찍고 언제 조정을 하고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표들 보고 하면 돼요. 주요 지표들이 모두 과열을 나타내는데 심지어 이 과열이 너무 오래 간다? 3번 꾹꾹 참았다가 분할로 털고 나가는 거죠. 잠깐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자, 번스타인에서 암호화폐 강세장이 2027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정책 호재와 기관 채택에 힘입어서 향후 2년간 지속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내년까지 급등세를 이어가고 27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누구나 이런저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실은 중요하겠죠. 그 전에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스트래티지, 서클, 크라켄, 블리시 등등 이 코인,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코인 회사들이 향후 2년 동안 잘 될까요? 대부분 상장이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오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번스타인에서 27년까지 코인 강세장을 전망한 이유, 첫 번째는 미국 정책의 우호적인 환경, 많이 바뀌었죠.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시장 참여하면서 예시를 3개를 듭니다.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서클인데요.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 둘 다 거래량이 7월 달에 쉽게 말하면 터졌다. 거래량 터지면 거래 수수료 가져가겠죠. 매출,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둘 다 상향을 시켰습니다. 서클도 목표 주가를 조금 상향을 시켰지 않았나 보는데 왜 좋게 보냐? USDC를 더 많이 찍어낼 텐데 26년 99빌리언, 27년 173빌리언. 이 찍어낸 코인이 아무도 안 써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써줄 것이고 코인과의 통합, 심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게 코인 시장으로도 디파이로도 은행으로도 결제로도 많이 들어가서 쓰이지 않겠냐. 왜 목표 주가를 올렸냐. 거래량 수입 증가할 듯 얘기 드렸고요. 그러면 거래량이라는 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거든요. 보통은 가격이 단기 폭등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쭉 하락해서 흘러내릴 때 보통 이럴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물론 저는 폭락해서 패닉셀 하면서 나오는 것보다는 포모 매수에 의한 폭등 가능성을 당연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클도 돈을 많이 찍을 것이다. 달러가 전 세계 많이 풀리고 많이 쓰일 것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코인 거래소, 은행,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다? 달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출을 받아서 디파이에서 혹은 은행에서 거래소에서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업비트 비썸에서 이거 받아서 스테이블 코인이든 원하든 코인으로 사고 팔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졌다. 지금 글로벌 연중무휴 도박판 운영은 지금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7년 정점을 코인이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코인 이 회사들과 월스트리트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그 아들들, 상원의원, 하원의원, 장관, 차관, 데이비드 sak스, 상무부 장관 등등등 로비가 끝났죠. 로비가 끝났다라는 얘기는 법이 만들어져서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법들이 막 통과가 되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왜 로비했습니까? 로비한 회사가 어떤 수혜를 입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련 기업들, 아까 얘기 드렸죠. 코인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입는다, 수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인판, 코인의 시가총액, 저는 단위가 바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단, 여기에 취해서 그냥 forever 불장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요. 단기 폭등이 전 나오면 그냥 미련 없이 익절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정책 교육 비영리단체 AIP가 출범이 됐다.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랩스가 참여한 암호화폐 정책 교육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폐나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을 교육하겠다. 누가 교육합니까? 크라켄, 패러다임, 솔라나 정책연구소, DCG 그룹, 미국 암호화폐 협회입니다. 지난번 24년도 11월 달 선거 때 보셨죠? 코인 슈퍼팩들이 있어요. 정치 로비 단체들입니다. 수천억을 모금해서 친코인 인사만 상원 하원 의원에 당선을 시키고 반코인 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 추천을 아예 안 하고요. 후보에 올라오면 낙선 운동을 펼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요, 또 하나의 질문. 정치인 분들이 AI와 크립토에 대해서 잘 아실까요? 보통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뭐 하겠다? 기억자부터 가르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소위 이제 좀 세력들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이상 짜놓은 코인판이 이제부터 진짜 열리고 있습니다. 카인들리 MD 하니까 무슨 회사인지 헷갈리죠. 근데 예전에 비트코인 투자회사 나카모토와 합병을 했던 그 카인들리 MD, 그래서 지금 나카모토 홀딩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5,743개를 샀다. 합병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샀거든요. 현재는 5,764개. 뭐 거의 이제 뭐 첫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나카모토 홀딩스, 그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친 트럼프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그 트럼프 나와서 비트코인 투 더 문 했던 그 컨퍼런스 했던 그분 있죠. 비트코인을 겨우 21개 들고 있었으면서 수년 내에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채우겠다라고 목표를 포부를 밝혔던 사람이 이 데이비드 베일리입니다. 이제 5,700개를 샀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현재 비트코인 63만 개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100만 개를 산다. 이제 막 첫 삽을 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처음으로 가볍게 산 것 치고는 7천억에서 8천억 원 어치니까 5,700개면 절대 적은 액수는 아니죠. 데이비드 베일리, 또 바네크라고 하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 에링턴 캐피털, 또 아담 백이라고 유명 인사 있죠. 메타 플래넷의 CEO, 발라지 등등이 이 나카모토 홀딩스의 대주주입니다. 저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100만 개 가까이 모으려고 저는 노력을 부단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회사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사 카돈 캐피탈이라고 있죠. 이 카돈 형제, 쌍둥이 형제고요. 58년생입니다. 주로 부동산, 강연, 책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둘 다 한 조 정도 되는 이제 자산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1,000개다, 2,000개다 이런 정확한 수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사놓고도 이것이 지금 모자라서 본인 이름의 지금 회사를 만들었죠. 부동산, 10개 부동산, 여기에서 임대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임대료 모았다가 비트코인 130개 긁은 겁니다. 그냥 시가로 긁은 거겠죠. 비트코인만 킹왕짱일까요? 비트가 킹왕짱은 맞지만 이 흐름이 어디로 흐를 것이다? 이더리움으로 갈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올해 내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샤플링크가 이더리움 14만 4천 개를 추매했습니다. 평단이 4,648달러, 생각보다 비싼데 개의치 않습니다. 현재 74만 개 들고 있죠. 2위입니다. 이더리움 2위인 샤플링크. 부랴부랴 14만 4천 개 이더를 샀는데요. 1위는 누굽니까? 비트마인이죠. 현재 152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샤플링크, 조셉 루빈, 그래도 이더리움 코파운더인데 공동 창업자인데 조금 자존심을 구길만 합니다. 2배 이상 더블 스코어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기관이나 이런 세력이 무서운 이유를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요. 그 유대계 금융 세력 중에 드비어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돌덩이를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려 1947년도
아직 뭐 한 80년 지났을까요? 그 전까지는 결혼 반지로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 적이 없어요. 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 유명한 문구 A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거 하면서 지금까지도 다이아몬드가 아주 그 고귀한 그 광물로 이제 보석으로 대접을 받고 있죠. 그들이 첫 번째로 타겟으로 했던 건 비트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더리움이잖아요. 여기서 끝난다 안 끝난다? 저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얘기를 계속 드렸죠. 이더리움 ETF가 현재 전체 공급량의 5%를 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5.1%. 솔 트레저리라고 있죠. 유럽에서 최초로 솔라나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한 회사. 솔라나를 1565개를 샀다. 이런 걸 보시고 뭐야 이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핵 중앙화네 알트코인 다 사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제는 진짜 기관들 대형 그 이제 진짜 그 플레이어들이 진짜 오니까 가격이 좀 괜찮아지겠네. 지금부터 좀 많이 올라가겠는데 과거에는 개인이 주도했다면 이제 기관이 주도하는 뭐 그런 어떤 것만 좀 바뀌겠죠. 전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로 큰 수익을 벌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비평가가 돼서 내가 옳음을 입증하실 겁니까? 저는 전자입니다.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왔는데 생각보다는 비평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썸스업이라고 있어요. 나스닥 상장이 되어 있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인데요.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채굴 업체 도지 해시를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사명도 바꾸고 나스닥에 새롭게 상장이 되네요. 이 모든 거래가 언제 완료가 됩니까? 4분기에 완료가 됩니다. 4분기라면 10월, 11월, 12월이죠. 도지코인과 라이트코인 해시 지분을 100% 인수를 했고 상장을 시켰고 이 거래가 4분기에 완료가 된다. 왜 이 거래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도지코인과 라이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한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알트코인, 뭐 굉장히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도지코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의 분석입니다. 단기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손절을 하고 있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 매도는 시장 건전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맞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이 팔고 떠나면 그때 숙련자들은 뭐 주워 담는 경향이 있죠. 저는 드는 생각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단타를 하실 거면 비트로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뭐 단타를 절대 전 권유하지 않거든요. 어찌됐건 재미 삼아서 원효띠 뭐 이제 전설의 투자자로 알려져 있죠. 인터뷰를 제가 한번 요약한 것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효띠는 시드 600만 원으로 무려 3,400억 원을 번 마진 트레이딩의 거의 우리나라 레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는 이제 30대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분의 전략의 핵심, 참고로 저는 뭐 제가 뭐 단타를 하지 않지만 마진을 하지 않지만 이분한테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이분의 전략의 핵심이 뭐냐? 생존을 중시하는 전략. 3,400억 버신 분이 생존을 중시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레버리지 주지 않기. 정확히는 레버리지를 이분은 써요. 근데 저배 위주로 씁니다. 저배 고배할 때 그 저배입니다. 낮은 레버리지를 가끔 씁니다. 근데 핵심 뭡니까? 작은 수익이라도 지속적 승리를 통한 누적 수익에 집중한 전략. 저는 단타 안 하지만 단타 방송 특히 잘하시는 분, 우리나라 해외 날고 기시는 분들 봅니다. 이분들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위기관리, 두 번째는 작게 계속 조금씩 먹는다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뭐 이제 금액이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커진 거지 처음부터 방망이 길고 한 방만 걸려라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거쳐서 저 이제 위치에 가신 거겠죠. 그 다음에 과도한 추세 예측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뭘 본다? 지지선 기반 진입, 즉시 익절, 좀 더 보수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하루 만에 수익을 실현한다. 그때
확실한 수익권이 있으면 과감히 던지는 거예요. 시장 변동에 대비하는 현금 확보, 재진입 전략. 조금 먹어도 자주 먹겠답니다. 지지 않겠답니다. 그렇죠? 심리적인 영향. 뭐 이제 매수벽 노출만 나와도 시장에 원효띠가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분은 30대 초중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천부적인 재능과 우리 이 노력은 안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죽도록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축구로 치면 손흥민, 이강인과 같은 투자의 천재가 있었네요. 근데 매우 드뭅니다. 자, 이번 인터뷰 요약인데요. 추격 타이밍, 지금 추격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조정장을 노려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조정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전히 기술적 분석, 차트 매매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거시경제, 메트로를 참고해서 트레이딩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매크로를 무시하고요. 매크로만 보시는 분들은 차트 분석하시는 분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둘 다 도움이 돼요. 차트도 지표가요. 뭐 한 가지만 보고 하시는 분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다 좋은 무기라고 생각해요. 차트뿐만 아니고 매크로뿐만 아니고 투자 심리 주요 지표 이게요. 우리가 싸울 때 전쟁에서 쓰는 무기입니다. 무기는 실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어떤 무기를 적재적소에 쓰게 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실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돼요. 차트 보시는 분이 매크로도 봅니다. 저는 매크로를 주로 보지만 차트도 당연히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지표들도 병행해서 보시면 더 좋죠. 이더리움은 지금 너무 비싸서 매수를 못하겠다. 이하 동문입니다. 세 번째, 트레이딩의 불변의 진리는 뭐다?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한다. 불변의 진리랍니다. 리스크 관리. 저는 이게요.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그거 맞아. 근데요. 진짜 실력자일수록 이게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 관리. 뭐 저나 동생이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최악을 한 번쯤 머릿속에 그려라. 이거 날아가면 끝이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 기준, 매도 기준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익절 중요합니다. 익절의 중요성, 분할 익절의 중요성, 그리고 팔았는데 그대로 업비트에 둔 내 현금은 익절한 거다, 안 한 거다? 저는 안 한 거다. 그 돈 K뱅크 빼서 K뱅크에서 뭐 저 국민이든 신한이든 우리든 나 잘 안 쓰는 금액을 별도로 그냥 계좌로 빼버리는 거. 이게 익절이지, 이게 현금화입니다. 익절 현금화는 같이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 동생이 얘기를 자주 드리죠. 해지 자산. 언제 어떻게 하락이 나올 수 우리가 그걸 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지를 해놓고 이것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리스크 관리겠죠. 알트코인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지만 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짜 부자들의 관점에서 보시면 알트는 거의 안 해요. 거의 비트만 하고요. 알트를 하면 주로 이더입니다. 이게 진짜 부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인 거예요. 비트는 내가 알겠어. 전 세계 달려드니까 알겠어. 근데 알트는 이거 좀 애매하면 그냥 아예 그냥 근처에 안 가는 겁니다. 전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기관이 많이 유입되면서 개인 투자 성공 사례가 많이 줄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지난 4월부터 모든 자산 시장에 역대급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추가 상승을 노리기보단 떨어지면 매수할 생각이다. 지난 4월에 제가 왜 동그라미 네모를 쳤을까요? 4월 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전 세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뻥 날렸습니다. 그때 자산시장 흘러내렸거든요. 그때 밑에서 460억 원의 비트코인 매수벽 입을 떡 벌리고 있었던 사람이 원효띠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그때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 뭐지? 저는 원효띠를 사실 몰랐거든요. 이 사람 대단하다. 뭔가 있구나.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이 정도 분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절대 사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저는 사지 않고 4848 이것만 투자가 아니고 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투자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22년 초만 해도 3,400억을 찍었는데 하락장으로 23년에는 1,300억까지 줄었다. 현재는 많이 복구했다.
저는 지금은 3,400억을 왠지 넘은 것 같긴 합니다. 여덟 번째, 이미 좋은 타점은 지나간 상황일 수 있다. 너무 싸졌을 때 매수하고 너무 비싸졌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편. 취하는 편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싸졌을 때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게 문제죠. 너무 비싸졌을 때 이거 팔아야 되는데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현재는 어찌됐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투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원효띠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보면 선천적인 재능이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나이 먹으면서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타고나는 걸 우리가 무시를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돈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분이 있어요. 특히 덜덜덜 떠시는 분이 있고 혹은 사무친 원한이 있는 분이 있고 혹은 탐욕이 너무 크신 분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퀵하게 그냥 리치하게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 이분들에게는 저는 솔직히 코인이 안 맞아요. 코인 해봤자 계속 손실만 누적이 될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전 코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반면에 모두가 원효띠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 타고 나진 않아도 후천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하고 운이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도 생각보다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투자 전략 쉽게 얘기를 드립니다. 제 역할은요. 지식을 드리고 큰 지식은 큰 확신을 가져오거든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반 동생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바이더딥을 존버를 하는 것은 실은 우리 구독자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종목이요. 타이밍이요. 바이더딥 쉽지 않아요. 존버요. 어렵습니다. 요거 하는 건 실은 구독자님이 하시는 거예요. 각자 투자자들이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존버를 뭐 죽어라 영원히 하는 게 아니고요. 환희가 기다리면 저는 1년에 한두 번 꼭 와요. 올해 아직 안 왔잖아요. 올해 옵니다. 기다리면 와요. 환희에 그냥 바로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3번 정도 주요 지표를 보시면서 저는 참아요. 거의 한 8, 90% 이상은 더 고점에 팔았어요. 심지어 3번 참고 팔았는데도 그 위로 날아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분할 익절을 하자. 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전략 있죠. 요거 사이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2번에서 3번 정도 거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1년 좋죠. 근데 길게 보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 큰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이클 한 번만에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죠. 되면 훌륭하신 건데 확률적으로 적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 3번 하시면요. 큰 수익이 나실 거예요. 나셨으면 합니다. 그 큰 수익의 60%에서 80% 그걸로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하실 때 결혼 자금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한 대 사거나 아니면 집을 한 채 사겠다. 더 나아가서 노후 준비를 하겠다. 경제적인 자유를 나는 누리겠다. 이게 이제 큰 수익의 60%, 80% 하시고 나머지 20%에서 한 40% 요거 가지고 사이클 한 번, 2번 더 지나가면 되는 거죠. 제가 얘기 드렸던 코인 투자 전략을 반복을 하시면 어떨까? 대신에 이전 이제 코인 시가총액 코인 가격이 낮았을 때 대비해서 이전 대비해서 기대치는 낮추셔야겠죠. 시총이 그냥 지금부터 전 2030년까지 최소 한 20, 30배는 갈 것 같은데 2030년 이후에는 그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큰 수익을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큰 수익 자동차 한 대 사는 거, 집 한 채 사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투자는 결국 자기 그릇만큼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은 그릇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어떻게 하면 키우냐? 성공만 하고 항상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그릇이 커집니까? 깨지죠. 이 과정을 그래서 제가 사이클 2번, 3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 그릇만큼 채워 가시고 저는 이제 지식이다 확신이다 드리면 이 중에
스팬익셀 하려다가도 그냥 손가락 칵 깨물고 참으시는 분, 전 몇 명이라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